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감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들이대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정말 생소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O는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인수합병 딜이 취소되어서 10억 달러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도 이틀 연속 좀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쓸데없는 돈은 안 쓰고 그 돈으로 배당이나 더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주주들의 마음일까요? 네, 어쨌든 오늘도 할 얘기가 조금 많기 때문에 바로 1위 보시겠습니다. F5 네트웍스라는 기업인데요. F5 네트웍스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통신장비 시스템 구축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복잡하고 재미없게 생긴 기계들을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에 납품해서 설치까지 해주고 유지보조해주는 그렇게 돈을 받아 먹는 애들인데요. 이 기계들은 스위치나 라우팅 장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자가 시스코 시스템즈예요. 사업 영역을 이것은 좀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벌써 어려우시죠? 사실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보자면 회사 빌딩 안에 저희 같은 이제 유저들이 있죠. 이 유저들이 이제 A저나 AWS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오피스 365가 같은 인터넷을 이제 외부 인터넷을 하려면은 이 중간 브릿지 역할, 중간 이제 게이트 역할을 하는 애들이 필요한데 이게 F5 네트웍스의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5 네트웍스는 여기서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방화벽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5 네트웍스는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트래픽 관리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AWS와 네이버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 전부에 호환이 되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쟁쟁한 회사들이 다양하게 고객군으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사입니다. 이런 F5 네트웍스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근데 요즘 장에서는 호실적 갖고는 안 되죠.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사업부별 매출을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통신장비 시스템 분야이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이 보라색 부분이 좀 빠르게 34% 전년 대비 이렇게 크게 올랐었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요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전환 이런 것이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아주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F5 네트웍스도 좀 꿀을 빨아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F5 네트웍스는 소프트웨어 구독형 매출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전년 대비 또 올라서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변모를 잘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월스트리트의 목표 주가 상향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어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도 2위네요. 펜테어인데요. 펜테어는 좀 무슨 기업인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 역시 없던 관심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 별다른 조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변동성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저점에서 3배가 넘게 올랐죠. 펜테어는 그러니까 워터랑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물 펌프, 물 필터, 배수 처리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영장, 스파 장비, 골프나 이제 골프장이나 정원에 쓰이는 스프링쿨러 펌핑 시스템, 정수기, 여과기 이런 관련된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락다운 수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막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못 나가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수영장 장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덕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이렇게 EPS 비트 보이시죠? 네,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펜테어의 주가는 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ETF인 FIW의 주가 차트와 사실 엄청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이 FIW의 가격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나스닥 부럽지 않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프라 관련 법안에서 물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수혜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당시 유일하게 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부분이 바로 워터, 물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샀으면은 지금 거의 한 10배는 먹었었겠네요. 이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큰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도 상승 종목처럼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UPS나 블리자드는 그나마 그 중에서 반가운 종목이긴 하네요. 근데 블리자드는 이제 한국 남자들이라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7% 가까이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를 기록한 거는 램 웨스턴이라는 기업입니다. 램 웨스턴이라고 해서 양고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양고기는 아니고요. 이제 프렌치 프라이, 에어 프라이기에 좀 넣어 먹는 그런 냉동 프렌치 프라이 기업입니다. 오늘따라 이상한 기업이 되게 많죠. 그런데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홀로 이제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독보적인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냉동 감자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3조 원이 넘어가요. 정말 미국의 소비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이것은 글로벌 지역별 1인당 프렌치 프라이 소비량 비교입니다. 별의별 이제 조사 결과가 다 있는데 2015년 이제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연간 1인당 한 28파운드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중동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남미 지역에서는 5파운드도 채 안 먹죠. 그 말인즉 이제 글로벌에서의 프렌치 프라이 성장 여력이 있다는 말인데요. 램스톤은 10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은 이렇게 조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어저께는 폭락을 좀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정면으로 받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더블 오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에더블 오일이 한국말로는 뭐 식용유죠. 네, 식용유 가격과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냉동 감자는 뭐 안 먹어도 뭐 쌀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 전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서 어제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격 전가 능력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은 3위를 기록한 블리자드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블리자드에 참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게임 기업들의 이제 일간 등락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텐센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유독 좀 하락폭이 컸던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블리자드 직원들이 집단 줄퇴사를 하겠다고 회사를 상대로 엄포를 내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는 성차별 문화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에 블리자드는 고용법 위반으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지금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무려 2,000명이 넘는 전직, 현직 블리자드 직원들이 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회사가 운영이 마비되는 수준인데요. 사실 블리자드의 최대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가 워크래프트입니다. 이 워크래프트였는데 이 워크래프트 3의 리마스터 버전이 2019년 말쯤에 나왔었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하더라도 뭐 거의 최악의 사기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제 유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직원들의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회사가 좀 난리 장판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서야 워크래프트가 망한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후련하고요. 어서 빨리 블리자드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회사가 뒤집혀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대표적이 아니지. 네,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화끈한 2030 세대가 선택한 5종목입니다. 젊은이들의 선택은 네, 이렇게 5종목이 있는데 안타깝게 또 5종목 다 떨어졌고요. 밈 주식 AMC도 5위에 랭크되어 있으니까 참 공격적인 면모가 역시나 엿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3위에 랭크된 차지 포인트입니다. 차지, 충전하다 포인트 지점, 그러니까 충전 지점, 충전소 회사입니다. 공용 전기 충전 사업자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기 충전 포트예요. 차지 포인트는 주로 교류형 충전 방식에 좀 강한 회사인데요. 교류형과 직류형의 차이는 교류형은 전기를 교류로 당겨와서 차량에 일단 교류를 싸준 다음에 차량 내부에서 직류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직류형은 애초에 여기서 변환을 해서 직류로 바로 차량에 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형 방식이 전기 충전 속도가 배 이상 빨라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바로 이제 직류 방식입니다. 차진 포인트는 전체 충전기 숫자로는 미국 내 단연 1등입니다. 하지만 직류형 충전기로서는 테슬라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EV고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폭스바겐의 충전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 테크주 업체들이 안 좋고요. 고밸류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축소가 되고 있고 전기차 친환경 업체들에 대한 차익 실현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 더 차지 포인트들의 내부자들이
최근 주식들의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내부자들이 최대 1,380만 주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최근과 같은 이런 장에서 사실 좋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위가 굉장히 높은 회사이고 테슬라와의 경쟁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은 어쨌든 소비자에게 좋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손달람이었습니다.